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생방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썸네일도 좀 일찍 띄워드렸고 예정 시간도 빨리 해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지금 채팅으로 자, 황현필 화이팅. 와, 현필이 형이다. 자, 황현필 선생님 직접 나오시는구나. 대세는 황현필, 전환길은 나가 있어. 경기도 주민님.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하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광주 금남로에서 와 이거 얘기하면서도 사실 힘든데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라고 일가를 하셨습니다. 화제의 책 진보를 위한 역사를 들고 친일 매국 세력과의 역사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역사를 역사답게 황현필 선생님 박수로 모십니다. 렛츠고! 선생님.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죠. 예. 선생님은 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제가 진짜 오늘 좀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진짜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오늘 제가 예. 많이 배우면서 아유. 그냥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자 진짜 궁금한 거 원 없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왜 그렇게 에이, 이야기하실까? 선생님 그래도 또 역사에 있어서는 네. 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또 광주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광주시라면. 저도 광주죠. 그럼 오늘 뭐 사투리 쓰면 세울까요 그냥? 그럴까요? 네. 땀에 그냥- 반갑구만. 자, 오늘은 그냥 네. 사투리 쓰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뭐 5.18도 얘기하고 둘 다 광주 사람인데 뭐 해갖고 뭐 안 될 광주 거 사람인데 없잖아요. 뭐. 네, 저 오치동입니다. 오치? 오치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잠깐만, 고등학교. 잠깐만. 대한민국 광주에서 유일한 국립 고등학교. 유일한 아니지만 어떻게 남녀공학의 그 저 성지.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왔던 전대 사대부고의 또 졸업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대 부중으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생 때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면 네.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되겠구나. 인기 많으셨죠, 솔직히 학생들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오치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살레시오 고등학교인데. 살레시오 제 동생도 그쵸? 살레시오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살레시안. 동생 마구창 예. 때려가면서 공부시켜서 거기 보냈습니다. 무조건 인문계 가야 원래 된다고 이런 해가지고. 곳이 아니 뭐, 제 보고 왔어야 동생이니까. 했는데 아구창. 네, 네. 저희는 뭐 조금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시죠. 오늘 그냥 마음 편히 네.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 보기 전에 네. 뭐 오늘 유튜브에서 이제 채널 소개하는 글도 보면은 제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역사답게 네. 요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아니 그냥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음. 그 학생들 몰입도라고 이야기할까요? 몰입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내가 가장 역사답게 강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제가 역사를 역사답게 그랬더니 정치인들은 정치를 정치답게 막 이렇게 또- 많이 또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패러디를. 근데 진짜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전달하는 게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본인 그리고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지만 네. 기본적으로 역사를 하는 분들이 조금 가난해요.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역사를 돈에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치면 너도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하니까 너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하면 이 고환율 시대에 유튜브를 7개월을 쉬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자존심 가지고 유튜브 강의했고 유튜브 강의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슈퍼챗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자존심이고 후원 계좌 한 번도 안 열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제 진심을 좀 믿어주시고 제 강의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름 자료 왜 7개월 쉬게 됐냐면 쉬신 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영화 건국전쟁 때문에 제가 빡이 쳤고 그래서 다큐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야, 네가 영상 찍어놓으면 50만 나오고 100만 나오는 조회수도 있는데 굳이 네가 영화를 찍어봐야 관객이 몇 명 들겠다고 그 시간 동안에 영화를 만드냐라고 하지만 네. 한 5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소위 저기 보수 꼴통 네. 어찌 보면 원점 타격을 하는 역사 강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제 강의가 진보들한테는 이렇게 스며드는데 저쪽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정말 20대 30대에게 제 역사 강의가 가서 꽂히기를 바라요. 근데 튕겨져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튕겨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멍을 뚫어야 돼요. 뭔가를 빼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큐 영화로 가면 이게 상식적으로 뭐 관객 수가 얼마나 들든지 간에 실제로 영화관에 걸지 못한 영상들을 감독판으로 내 유튜브에 올렸을 때 조회수 1000만이 나온다. 그럼 나는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또 영화는 오랫동안 가고 OTT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죠. 내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역사를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네. 공부 총량의 법칙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강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지금 같이 여기 오셨잖아요. 네. 우리 공동 소장님이 제가 저 양반하고 굉장히 오래됐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역사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기분 좋게 해준 소리가 뭐였냐면 당신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근데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만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그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가슴을 한번 느끼고 강의한다. 그걸 옆에서 보기 때문에 당신의 유튜브를 존중한다. 같이 역사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제 진심을 좀 믿고 계시지 않을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다. 공부를 좀 쉬고 싶었다. 그래서 좀 쉬었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선생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러셨을까요? 근데 사실상 6개월 정도면 영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영화 시나리오를 어차피 오늘 저희가 1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 막 많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도 다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구나. 편하게 이게 그냥 네. 책은 글을 쓰면 그대로 글밥이 되고 그게 책 분량은 늘어나는데 영화 시나리오를 하면서 좀 충격 먹었어요. 왜 어떤 점이요? 시나리오가 책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구나. 그래서 실제로 도서 출간하는 분들보다도 잘 안 들렸습니까? 지금까지? 어찌까 괜찮아요. 이제 잘 들릴 겁니다. 예. 잘 들려요? 도서 출간하는 분들보다도 시나리오 작가분들, 방송사의 스타 작가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큰 돈을 버는 걸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시나리오는 글을 써놓고도 한 20번 정도를 뒤집었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새롭게 쓴 것만 한 20번 정도. 그래서 고생을 해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고, 야 이제 영화 작업 들어가고 감독님 선정됐고 편집자 선정이 됐고 다큐 영화 작업이 들어갈 때쯤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강 작가가 4.3과 5.18로 쪽골통들한테 또 까요. 근데 내가 분노감을 느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강 작가께서도 5.18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셨고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4.3 관련 소설을 쓰셨는데 난 내가 역사한다는 사람으로서 4.3과 5.18을 그만큼 잘 알고 있는 나는 왜 지금까지 물론 너무 자랑스러운 이순신의 바다라든지 뭐 요즘 역사 같은 책을 썼지만 왜 나는 진짜 이렇게 민감한 역사에 관련된 책을 쓰지 못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역사 전쟁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년간 역사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글밥들이 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상들이 남겨져 있고 그럼 이거 묶는 작업만 해도 세상을 충분히 시끄럽게 할 만한 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5년간 역사 전쟁을 해왔던 내 백수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50일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 50일 우리 지금 저기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날밤 폈죠.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 아까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우리 회사의 노비인가 노예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충격 먹어요. 여기서 보고 계시지 말고 가 좀 주무세요. 네. 잠깐이라도 주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야 드디어 책이 완성이 됐다 하고 밤에 밥을 먹고 반주도 한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 12월 4일 출간을 하면 되겠네 하고 집에 갔던 날이 12월 3일입니다. 몇 시 집 도착하신 집에 시간이? 도착했을 때가 한 10시 정도였고 10시 정도? 예, 한 30분 정도 후에 TV 보세요. 계엄 선포했어요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여기저기 전화 와가지고 뭐 너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나는 역사하는 놈인데 내가 왜 피하냐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선포되는 장면들을 다 봤죠. TV로. 네, TV로 봤죠. 네. 그때 느꼈던 생각이 이 포고령 3호에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있었습니다. 젠장 내일 출간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렇지, 어떻게 이제 우리 썼는데 출간이다 다 됐다. 그리고 이 책은 이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책은 나온 적도 없고 이게 건방진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5년간 역사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려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5년 동안의 저의 그 고통과 분노와 이 고민을 담은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계엄사 통제에 들어가면 책이 출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편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일주일만 먼저 나왔으면 이거 무조건 깜빵 가겠구나. 아 근데 진짜 예. 무섭죠. 목차를 한번 보시면 목차들이요. 그러니까 그 4일날 나오려고 했던 게 요건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차들을 보시면 대가리들만 한번 읽어주셔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 계엄 선포 후에 이 책이 나와 있었더라면은 자, 봅시다. 친일 매국 세력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조선보다 일제 강점기가 살기 좋았다고 이 뉴라이트 다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조선인들이 가난하고 더럽고 미개했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큰 빨간색만 읽어주셔도 뭐. 네. 그러니까 뭐 식민지 김구, 이승만, 박정희, 6.25, 5.18, 4.3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 이야기, 식민사관 이야기 이거 다 담았죠. 박정희의 108개 신격화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통일을 반대하지 말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 이런 것들. 예, 지금 큰 장이고 이제 네. 작은 챕터가 10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썼단 말이죠. 썼는데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다음 날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는데 그럼 12월 4일 날 책을 내야 되냐? 야, 이건 지금 책 팔 때가 아닌 것 같다. 이 아무리 민감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현실이 더 큰데 역사보다. 그래서 이거 책을 읽으라고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길거리로 길거리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거리에서 탄핵을 외치다가 네. 이제 체포되고 이 과정들을 좀 탄핵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50일 정도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앞에 막 그 조선 비하, 노비 왜곡, 세종 공격 이런 이야기 빼고 근현대사 중심으로 가면서 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간신히 이걸 이제 출간을 했죠. 네. 진보를 그래서- 위한 역사. 그렇죠. 네. 근데 책을 출간했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겠다고 나왔죠. 유튜브를 했죠. 근데 그 전부터 어떤 한국사 강사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아하. 구정물에 발 담그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탄핵을 뭐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난 역사하는 사람인데 그건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 관련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 패널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최대한 전환길에 대해서 그런데 트리거는 광주죠. 광주. 와, 결국 그러니까- 건드리고 그러니까 말았어요. 전환길이 광주만 안 갔으면 나 조용히 있었다 전환길아. 진짜로요? 진짜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광주만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이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상도덕을 어긴 거다. 이건 이건 너무한 거다. 그래서 그럼 최초로 선을 넘은 거다. 전환길이 광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그 때 어떤 이야기를 이제 생각이 다시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내놓고 네. 이 책 관련 영상들을 다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이제 나는 역사 이야기 하련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책을 들고 저 다시 유튜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네. 전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역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3, 4일 만에 갑자기 광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서 구국 꼴통들한테 잡혀 찍혀가지고 막 공격을 당하니까 어제 잠깐 한 30초 정도 네. 책을 좀 늦게 낼 걸 그랬나? 약간의 고민을. 그러면은 얘기해 주신 김에 바로 좀 여쭤보자면은 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남로에서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집회를 실제 이제 열었습니다 결국에는. 네, 맞아요. 그리고 현장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네. 탄핵 찬성 집회를 또 하셨는데 네. 일단 그 무대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네. 그쪽의 분위기도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택시가 막혀가지고 이제 금남로까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1km, 2km 정도를 걸었어야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는 도청과 가까운 쪽이니까 한참 걸어야 하다 보니 탄핵 반대 집회 옆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두드러 맞을 것 같으니까 네. 와 내가 내 고향 광주에서 진짜 그런 걱정을 해야 되나 네. 하는데 이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만 들면 괜찮아요. 왜 그렇게 성조기를 들고 광주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광주 사람들을 약간 도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더. 예. 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한참 걸어서 이제 저희 진영에 가서 진영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저희 진영에 가서 근데 제가 좀 너무 늦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런현필이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밀렸습니다. 계속 순서가 시간이. 예, 네. 그래서 조금 아쉽게 저녁쯤에 올라선 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전환길이 또 어쨌든 결국에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들을 했으니까 저희가 뭐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선생님을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좀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지금 강연하는 한 역사 강사가 어제 저를 비난하면서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선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강사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역사 강사는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를 흔들면서 뭐 저런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선생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거를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야 이거 참 대본 진짜 사람 화나게 쓰셨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조금 좀 화가 났던 게 이게 국힘에서도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네. 무슨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있어요. 네. 국힘에 아시죠? 근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보도를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식으로. 아 국힘에서? 네, 국힘에서도 오.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오, 하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또 확실하게 또 전환기를. 그러면 네. 와 나 지금 갑자기 확 이건 우리 내 채널에서 해야 되는데. 네. 아 근데 뭐 근데 아 우리 하지 마라. 여기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 아 디테일은 뭔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니 디테일이 아니라 지금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영상을 자기가 말한 게 있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여기 오마이 TV죠. 오마이 TV. 그럼 여기서 뭔가 이야기하면 오마이 뉴스를 비롯해서 진보 뉴스로 다 나갑니까? 우리 PD님 나갑니까? 거기 힘 한번 쓸 수 있습니까? 보도 한번 쫙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최선을 아 최선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 광주 표현으로 끌어들거든요, 완전히 그냥. 참 네. 걸시기 한데. 네. 자 그럼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국민의힘의 최고 한국 전쟁 6.25 전문가, 네. 대한민국 전문가. 국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네. 성숙한 반미 의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 표현은 어떻게 나왔냐면 효선이 미순이 사건 때문에 아. 당시 반미 시위가 장난이 아니었고 광우병 시위 때문에 반미 시위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좀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생각보다 반미주의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성조기가 막 휘날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오면 그게 거부감이 들기보다도 우리 국력이 강해가지고 저때 태극기가 휘날렸을 때 어색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반미의식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반미를 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국에게 비판할 거는 이런 게 있으니 이거 제대로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성숙한 반미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럼 좋은 표현이네. 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 사람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인 게 자유대한민국이라면서요. 네. 대한민국에서 반미하면 안 됩니까? 아니 어디 헌법에 친미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3.1 정신 계승하기를 거부하잖아요. 임시정부 보통 계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이라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이승만을 추정하고 이거 4.19 혁명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들이 반헌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을 꼭 주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 어디에 북한이 주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헌법에 입각해서 살아요. 헌법에 친미해라 반미해라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내 역사관에 입각해서 내 외교관에 입각해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은 천조국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척을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미국에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과서나 역사 교육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역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한국전쟁에서 황현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라고 이야기해서 비난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래 넌 어차피 역사적 개연성을 모르고 선후관계를 모르고 뭐가 악마적 편집이 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내가 그냥 무시할게 하고 지금까지 4년 5년 무시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왜 황현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를 알 텐데 그걸 모르면 그 새끼는 역사를 강의할 자격이 없는 거고 근데 저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역사 전공자도 아니지만 진짜 창피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아 이건 내 채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시비는 내 채널에서 걸 거고 네, 선생님 근데 중요한 건 잠깐 뭐냐면 예. 지금 아까 선생님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게 네. 선생님의 이런 강의들이 네. 좀 지금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는 젊은 층에서 네. 꽂혀야 되는데 굉장히 튕겨져 나간다고 아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튕겨져 나온 애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몇천 들어왔어요? 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채팅으로 지금 막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데 아가들아 살짝 꽂아주세요. 요 주사바늘로 살짝 한번 꽂아주세요. 얘들아 조금만 아가들아. 주입해봐.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만 주입해봐라. 이제 내가 이제 10억씩을 날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방금 이렇게 쇼츠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뭐 황현필이 6.25 전쟁은 북침이다. 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북침 남침 개념을 잘 몰라요. 누가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네. 어떤 사람이 똥꼬를 찔렀어. 찔렀어요. 손침입니까 똥침입니까? 아 그거 어려운데. 아니 왜 그게 어려워? 손침이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손치. 똥침 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세대가 다른가? 아 똥침 맞아요. 저희도 똥침. 똥침이라 그랬어요. 근데 똥은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면 그건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북한에서 들어왔으니까 북침이라고도 뭐 어허이. 남침이요 뭐 손으로 똥꼬를 찔렀으면 선침이에요? 맞은 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으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남한을 침략했다의 줄임말 남침. 그렇죠. 이제 교과서에 그렇죠? 저희가 다 남침으로 그리고 배우죠.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으면 북침. 근데 제가 오늘 쇼츠에서 뭐라고 했냐면 황현필이 북침을 주장했다는 주장이 그러니까 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도 했고 그다음 EBS 강의도 했고 공무원 강의도 했고 유튜브도 하고 여기저기 글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제 영상이 한국전쟁 6.25 전쟁 관련 영상이 아마 옛날에 이제 유료화된 강의여서 지금은 어디 뭐 구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황현필이 북침이라는 단어를 북침을 주장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드리겠다 10억을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다 밝힐 수 있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해야 되긴 합니다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워딩이 이랬어야 했죠. 미국이 일으킨 전쟁과 다름없다라고 했어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전쟁 관련 모든 영상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의 남침이었다를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 저는 이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보수 꼴통들 채널들로부터 제가 공격을 당했지만 그 보수 채널들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언급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같이 역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더 큰 채널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띄워주고 싶지도 않았고 네. 다만 이제 전한길 강사랑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먼저 전한길 강사를 공격했을까요? 전한길 강사가 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저는 그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누군가를 대받아 쳐본 적도 없고 답변해 본 적도 없고 그 당시 전한길 강사 채널은 제 채널 절반밖에 안 되는 채널이었고 네. 그럼 누가 먼저 공격했을까요? 아. 저는 전한길 강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을 언급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공전쟁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나쁜 영화다. 다큐는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 그 자체였다. 근데 이제 전한길랑 강사가
그 영화가 참 교육적으로 좋은 영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환길 강사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강의 시간에 아예 저한테 쌍욕을 했잖아요. 네. 그런 영상을 잡아서 틀어주셨어야지. 쌍욕했던 영상. 아 왜냐면 전환기 네. 강사 영상 여기서 틀면은 네. 다들 보기 싫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 쌍욕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점잖게 야 맛이 갔다. 거기까지만 표현을 했고 좀 쫄았나 봐요. 진짜 쫄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영화 만들겠습니다. 유튜브를 쉬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다시 이제 저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주를 내려간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고 그다음 전환기 씨가 저 멘트를 날렸는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역사는 개연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1947년에 우리 원래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15분, 20분 해야 되는데 여기 1시간이니까 네. 47년에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댓글 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야기 댓글에 애들이 좀 주사바늘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꼴통들이? 아 지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그냥 냉전 시작이라고만 이야기할게요. 네. 냉전이 시작되고 이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가 분단이 됐잖아요. 네. 어찌 보면 분단이 된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 무능력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 소련과 미국의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냉전 체제가 시작됐고 분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반도가 냉전 체제에서 분단됐기 때문에 한반도가 냉전의 장이 되고 이념 대립의 장이 될 만한 여지는 충분하죠. 그렇죠. 상황 지금 당시 동독 서독이 분단돼 있었고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 거죠. 48년 8월 15일에 분단이 됐고 여기저기 잦은 국지전이 계속해서 수십 수백 번의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49년 7월 달에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돼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시기잖아요. 남한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죠. 이승만은 미국에게 난리 부르습니다. 무기 달라. 북한에는 T-34 전차가 들어가 있는데 남한에는 대전차 무기도 주지 않고 주한미군 그다음 철수했고. 주한미군 철수한 상태에서 남한의 군사를요 10만 병력 아래로 묶어버립니다. 미국이. 아 이거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야 미국아 너희 북한에게 남침해서 이 남한을 접수하라는 공개 초대장을 보낸 거 아니냐. 너네가 지금 쟤네들이 좋아하는 이승만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동북아시아에서 만약에 공산 세력의 책동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지침을 발표하는데 애치슨 라인을 그어요. 애치슨 라인 북쪽으로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어도 우리가 방어해주지 않을 거야. 그 북쪽에 포함된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어도 필리핀하고 일본까지만 지킬 거야. 우리 이게 빼고? 그렇죠. 네. 이게 애치슨 라인이에요. 에치스 라인. 그래서 이 애치슨 라인 때문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의 배경 중에 대한민국은 코미디인 게 애치슨 라인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애치슨 라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치슨 라인을 아는 지금 9년도에 1등급 맞으셨다며. 그 이제 15년 전이니까. 이 애치슨 라인을 아는 한국인들 중에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실수다. 아, 보수 극우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야 이거 미국의 실수가 아니고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그냥 지금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말씀드리니까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수학 대능력 시험, 소위 수능 문제. 수능 문제라는 건 실제로 출제가 되면 출제위원이 보통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놓고 나서 검토위원이 따로 있어요. 검토위원이 이거 시비 걸 것 같으면 일단 그 문제를 무조건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2차 검토까지 가요. 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치러졌을 때도 아무 뭐 수험생들이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이제 완벽하게 학문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수능 문제 맞는 선지로 뭐가 출제된 적이 있었냐면 미국의 애치슨 선언이 북한의 남침에 영향을 끼쳤다가 수능에 맞는 문장이에요. 아. 자, 그러면 이 애치슨 선언이 수능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럼 많이 나오면 미국이 진짜 한국의 전쟁을 유도했단 말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 학도가 역사가 입장에서 나는 이거 미국이 유도했다라고 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이 유도를 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유도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이승만의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네. 이 책에 있는 한국전쟁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스스로 지금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쪽쪽에 좀 시비를 걸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자제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남침 유도설은 제가 100 중에 하나 정도만 풀었다. 그래서 남침 유도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연성에 입각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미국이 알죠. 그렇죠. 그럼 미국 학계는 어떤 결과들을 발표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TV에 나와서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 차마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련의 허락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기를 미국도 바랬던 것 같아요라고 대한민국에서 말했다가는 저처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항상 한다는 이야기가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그린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만 하고 가죠. 미국의 책임도 있고 소련의 책임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 외에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나 세계적인 저명한 한국학을 연구한 학자나 한국전쟁, 6.25 전쟁을 연구한 학자 중에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한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국만 알 수 있다. 만약 이거 가지고 시비를 본격적으로 걸거나 한번 판이 크게 터지면 저는 미국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물론 북한을 또 우리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원도 이해하고 왜 전쟁이 일어난지를 한국인들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북한 김일성이 침략했다는 걸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전한길 씨도 모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역사 강사로서 자격도 없는 거고 역사 공부가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알고도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매한 민중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게 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이건 언제 제 채널에서 한번 마음 먹고 좀 다루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거 채널에서 관련해서? 만약에 남침 유도설 이야기하면 저는 2시간이 필요로 해요. 네, 자료 제시하면서. 네네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가치를 못 느끼실 것 같은 선생님이 좀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전한길 씨랑 1대1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보라면은 좀 예리한 네. 예리한데. 선생님 어떻게 좀 아니 그러지 마. 뭐가 좀 어떻게 예. 아니 그럼 내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 진짜 대서 특필되게 할 수 있냐고. 내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 걸 왜 지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면 좀 자제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채널에서 예. 오케이. 혹시나 네. 그렇게 요청하시면은 전한기 씨가 올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채널에서 준비 중이시니까 네. 올 것 같아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맞아요. 전한길 씨가 그렇게 뭐 눈물 흘리면서 주장을 하면서도 막상 정말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는 안 나오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승만 때도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실은 그때도 이승만 때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영화 감독 김덕영, 영화 공전쟁. 그럼 김덕영은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뷰로 가장 많이 나왔던 유석춘, 뉴라이트 대부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당시 저를 공격했으니까 3명이 나와서 저랑 3대1로 토론하자. 그럼 너희가 자존심이 상하냐? 좋다. 너희 3명 중에 한 명만 나도 내가 토론에 응하겠다. 이승만 갖고 토론하자.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럼 좋다.
너희가 1대1로 하기 어려우면 너희 옆에 쫄따구도 하나씩 데리고 와라. 나도 한 명 데리고 올게. 형식적으로 2대2라도 하자. 덤벼라. 너 덤벼라. 안 덤비잖아요. 네. 안 덤벼요. 그러니까 이승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더군다나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가지고 이승만을 추종하는 쪽에 만약에 제가 이승만을 굉장히 미워하는 이승만을 비판하는 역사학자가 있고 제가 이승만을 잘하니까 이승만을 어떻게 변론을 해보려고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한길은 못 나올 걸 알아요. 그러면 이 6.25는 그래도 조금 보수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6.25는 아 그렇죠. 그러면 나와서 한번 근데 자신도 이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 테니까 안 나올 겁니다. 네. 안 나올 것이다. 전한길 씨는 그럼 또 채널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컨텐츠가 있으니까 저희 여기까지만 좀 예. 얘기를